자, 그 다음에 무슨 필 정보예요? 26페이지 등기필 정보지요.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있지요. 자, 을에게 매도인 됩니다. 여기에 매수인 됩니다. 건물 매매를 하고 여기에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 의무자고 을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적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등기됐죠. 매수납부 등기됐어요. 요 권리자한테 뭘 주느냐 하면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해 줍니다. 자, 뭘 교부해 준다?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자,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자, 등기필이란 말은 뭐니까 완료됐다는 거예요. 등기 뭐라고? 을합부 등기 완료됐다. 필은 완료입니다. 을합부 등기 완료됐다는. 그럼 을의 정보입니다. 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있지요. 정보를 적고 뭐 이걸 줍니다. 그럼 등기권리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필 정보 통지 줍니다. 이게 옛날 말로 하면요, 등기필정. 더 옛날 말로 하면 등기권리자이에요. 속칭 지문서입니다. 자, 주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자, 권리자 등기필 정보 받았죠? 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책 한번 봐요. 우리 책 첫째 줄에 줄 거 봅시다. 첫째 줄 보면, 자,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쳐요.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고, 권리 동그라미 쳐요.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자,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책에 등기 의무자 돼 있잖아.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요 등기필 정보는요, 한 통 만듭니다. 한 통만 만들어요. 한 통 줍니다. 한 통 주고, 요거 멸실하면은요, 멸실해도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재발행 절대 안 합니다.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에 이 집에 살다가 있잖아요. 한 3년 살다가 뭡니까? 이 집에 좀 실증이 나요. 우리도요, 차 바꾼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 2년 차 사다가 뭡니까? 또 실증 나가 중고차 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내 집 끝이 살면은요, 우리 중개사들 다 굶어야 됩니다. 나는요, 30년 가까이 이사를 안 갔습니다. 그럼 이러면 우리 동네 중개사들이 이런 집만 다 했다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자, 봅시다. 한 3년 살다가요, 이 사람이 집을 팔게 됩니다. 집을 팔면은 이제 매도인 되겠지요. 매도인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잖아. 의무자입니다. 그럼 의무자는 요 받은 등기필 정보 있지요. 요 등기필 정보에 정보 안에 보면요, 1년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 뒤에 있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12개입니다.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잡아면 12개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50개입니다. 50개 중에 임의로 선택합니다. 비밀번호는. 그래서 이걸 적어서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요. 왜 의무자가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합니까?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왜 제출합니까? 파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자, 파는 사람이 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의무자가요,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어요. 자, 그럼 멸실하면 제가 재발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 그럼 이 방법이 몇 가지냐? 3가지입니다. 이걸 제출해서 확인 못 받으니까. 그럼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자, 무슨 출석해서? 직접 출석해서 본인인가 맞다 안 맞다 확인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확인 조서라 합니다. 확인 조서를 받아서 누가 앞으로 등기해줘요? 의무자가 새로 집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줍니다.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해준다?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줍니다. 두 번째,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가 이 사람의 등기를 맡았죠. 그러면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의 등기를 맡았다는 거 있죠. 이걸 확인받습니다. 이걸 확인받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확인 정보를 합니다. 확인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부 등기해줘요. 세 번째,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아닌 임의대리인입니다. 그럼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보다 어떻게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신청서는 제가 작성했는 것이 분명하다 했죠. 이걸 뭡니까? 공정을 받아서 등기 권리자부 등기해줘요. 등기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리자부 등기됐죠. 됐으니까 의무자가 궁금해하죠. 이게 의무자, 재판사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된 사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의무자한테 뭘 주느냐면 이 사람 앞으로 등기된 사실 알려줘요. 요걸 뭐라 합니까?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앞으로 등기됐다는 사실을 의무자한테 알려줍니다. 의무자한테 알려주는 것은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자, 됐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봐요. 2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등기필 정보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되어 있죠. 찾았어요? 찾았는데, 자, 이것도 이 많은 걸 못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봐요. 아까 제가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한다 했어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했잖아.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는 거요 있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 외웁시다. 이걸 다 못 외우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일 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두 번째는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어요?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 없겠죠.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봐요. 오게 봐요.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이죠. 자, 부동산 상속 단독이죠. 그 다음 부동산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 단독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경정 단독이죠. 판결은 나중에 하고요. 관공서 있죠. 관공서. 여러분 관공서는 뭡니까? 가짜리 없죠.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경매, 공매, 수용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니까 이미 진짜 확보되어 있죠. 가짜리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제출한다,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자, 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다?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이미 뭐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4번 나오죠. 4번 나오는데 요 4번은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몇 페이지 되냐면요. 자, 66페이지 봐요. 66페이지. 그 66페이지 적어놔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4번 한번 봅시다. 4번에 보면 등기 완료 후에 절차 나오죠. 1번에 보면 읽어볼게요. 전산정보초지역에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하는 등기필증을 대신한 등기필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할 때 어제는 등기필증을 줘요. 등기필 정보 통지 줘요. 등기필 정보 통지지요. 권리자한테 뭘 준다? 등기필 정보 통지.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입니다. 전자신청 등기소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 신청해서 다음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의 1년 번호는 줄 거예요. 1년 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 비밀번호 몇 개? 50개.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보면 1번, 2번, 3번 기억, 니은, 디귿 나오지요. 거기 보면 보존 등기할 때. 자, 1번에 기억의 두 번째 줄에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보존등기 매니저한테 등기필 줘야 되지요. 줘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 했잖아. 그럼 갑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존등기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돼요? 이 사람은 보존등기 매니저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받는 거는 맞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봤지요? 설정 등기할 때. 여러분, 전세권 등기 해봤는 분들은요, 전세권 등기 하면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 나옵니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가등기할 때. 자, 무슨 등기할 때? 가등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가등기 해보면요, 가등기 필 정보 이렇게 줍니다. 자, 뭘 준다? 가등기 필 정보. 가등기 됐다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있죠. 요 추가 동납쳐요. 추가 동납쳐요. 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권 등기했어요. 전세금이 5천만 원입니다. 한 2년 살다가 전세금 1억으로 올려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새로 만들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기존의 등기필 정보 그대로예요. 근데 전세권 등기했죠. A가 했는데 중간에 B가 추가돼요. 그럼 A, B가 전세권을 준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B한테도, B가 전세권자니까 B한테도 뭘 줘야 돼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 줘야 됩니다. 추가할 때 줘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밑에 있죠. 디귿번 밑에 AB번 있죠.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우리 아까 등기필 정보는 뭐에 관한 것이다? 권리에 관한 겁니다. 뭐에 관한 것? 권리에 관한 것. 등기필 정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번에 말소회복. 말소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등기필 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안 주고.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에 보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자,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시험 잘 나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놔봐요. 시험 잘 나오고.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봐요. 5번에 뭐 나옵니까?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나오지요. 그 5번에 제일 밑에 1번 있죠. 1번이 아까 밑줄 쳤는 디귿입니다. 1번이 디귿이고. 그 다음 뒷자는 게 봐요. 2번이 뭡니까? 채권의 대의가 뭐예요? 아까 했는 기억이고. 3번이 뭡니까? 아까 했는 거 뭐예요? 니은이에요. 아까 했는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죠? 등기필적 멸실시 뭡니까? 아까 했잖아, 이거. 등기필적 멸실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등기하면 의무자한테 뭘 준다 했어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했잖아. 기억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봐요. 자, 같은 내용인데, 자, 다시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잘 들어봐요, 제일 위에. 공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겠잖아.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오잖아. 기역, 니은, 디귿은 등기필 정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그 대신 뭐를 줘요? 기역, 니은, 디귿은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 줍니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7번 한번 봐요. 자, 7번 한번 봐요. 자, 약간 어려워요. 등기 권리자한테는 아까 뭘 준다 했어요? 등기필 무슨 통지? 정보 통지 준다 했잖아. 그럼 이 말은 여기 예외입니다. 예외.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것이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등기 권리자에게 뭐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됐는데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67페이지 제일 밑에 1번이죠. 1번에 뭐 나와요? 성수 나오잖아. 찾으세요? 자, 이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공식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뒷페이지 넘겨봐요. 뒷페이지 넘겨봐요. 적으려고 하면 뒷페이지에 여백에 적어요. 여백에. 제 말 이해돼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데, 자, 잘 들어봐요.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줘요? 계약, 여기서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근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누가 소송하겠어요? 을이 소송했죠.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요? 을 앞으로 등기하지요. 이해되세요? 이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갑은 소송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앞에서 배우는 거 있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기억납니까? 성소한 자가 앞에서 배웠잖아. 성소한 자가 등기하고 패소한 자가 등기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등기필 정보를 왜 작성해서 제공합니까?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인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무자가 등기 신청도 못 하니까요. 뭐 의무자가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자, 결론이 할게요. 요 문구 시험 잘 나옵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냐하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누가 해요? 의무자잖아. 근데 의무자가 등기신청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의무자가 등기신청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 그럼 본인이 가는 게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예외적 판결인데, 자, 갑이요. 매도인 됩니다. 자, 매도인 되고 을이 매수인 됩니다. 자, 여기에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주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근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수해가라 해요. 여러분, 돈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뭡니까? 매수인 보고 빨리 등기 넘겨라 하죠. 근데 매수인이 안 해갑니다. 을이 안 해갑니다. 을이 안 해갔어요. 누가 소송하냐? 갑이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소한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줘요? 을 앞으로 등기해주겠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직업병이 칠판 맞고 이렇게 하면 팔이 아파요. 내가 팔 아픈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적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요. 예를 들어볼게. 요 사람이 매매를 할 당시에는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자금 줄 당시에는 교수 신분이었어요. 근데 갑이 을 보고 등기 인수하라고 하죠. 요 때는 뭐가 되냐면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이제 눈치 빠른 분은 느낌 와요? 느낌 안 와요? 느낌 오지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자기 앞에 등기 딱 해놓으면요.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 합니까? 너 집도 못 살고 장인, 장모집도 못 사는데 그 구입자금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들으면 골치 아프지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을이 등기 좀 미루착 해요. 근데 갑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갑이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등기 권리자 등기해줬죠.
그럼 권리자는 뭡니까? 이 사람이 대신해 줬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권리자에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뭡니까?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갑이. 그럼 여기 무슨 통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안 만들고 대신 뭘 준다? 등기완료 통지. 그러면 이 등기완료 통지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집을 팔 때 뭡니까? 완료 통지가 무슨 역할을 해요? 등기필 정보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요 사람 봐요, 요 사람. 의무자지요. 그럼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등기했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의무자한테도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그 등기 완료 통지는 둘 다 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준다? 둘 다. 그리고 의무자가 신청했잖아요. 신청해서 어떻게 돼요?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의무자는 한편으로 뭘 받아요? 등기완료 통지 받고, 한편으로 뭡니까? 전에 받은 뭘 제출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아까 성소한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그러면 성소한 의무자는 뭡니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해야 돼요. 이거 이야기 어려우면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는 기억해야 돼요. 요 문구 시험 잘 나옵니다, 두 개 문구. 성소한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성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뭐라고? 작성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두 개의 문구. 자, 그 다음에 약간 어려웠어요. 그 다음 68페이지 2번 한번 봐봐요. 2번에 무슨 대위 신청이에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지. 자, 봅시다. 잠깐만요. 자, 채권자 무슨 신청? 대위 신청입니다. 자, 잘 봐요. 자, 7번 봐, 7번. 지금부터 여기 어려워요. 판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채권자 대위 신청 볼게요. 갑이 의뢰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의뢰이 뭐가 됩니까? 채권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을 안 갚고요.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돈 안 갚고요. A의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인데요? 매수인되지요. 매수인은 권리자 맞지요? 권리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근데 갑은 A에게 무슨 등기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연기를 합니다. 왜 연기합니까, 이걸?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요, 채권자가 바로 뭐 그래버려요? 가압류 걸어버립니다. 연기하니까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할 등기를 대위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요?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요?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이거 채권 땅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빌려 놓고요. 이 땅 50억짜리 땅 사는 데고 50억짜리 땅 내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요. 명의로 등기합니다. 이걸 채무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 하면 피대의자라고 해요. 대의를 받는 자. 간혹가다 시험에 피대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대의 채권자고. 자, 그래놓고 뭡니까?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 걸어버리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대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 등기해줬죠?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채무자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완료 통지 주고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고 여기에 대위채권자한테도 역시 뭘 준다? 둘 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둘 다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 세 번째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갑이 지금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채무자와 뭐가 된다? 채권자. 자,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소송해야 되겠죠. 소송하기 전에 뭡니까? 금전채권이니까 법원에다가 뭘 걸어놔요? 가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자, 우리가 법원이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지요. 촉탁등기입니다. 촉탁서를 보내요.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해야 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근데 미등기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뭡니까? 1번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2번에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으니까 뭡니까?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 직권에서 그러니까 갑한테 뭘 주라?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 안 합니다.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권리자한테 뭐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입니다. 자, 요거는요. 한 번 들어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 들어가서 뭡니까? 오늘 요 부분 오늘 지금 몇째 시간에? 두째 시간에 셋째 시간이에요? 두째 시간. 두째 시간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봐요. 아시겠죠? 다 됐고. 옆 페이지 한번 봅시다. 69페이지. 69페이지. 자, 매매 목록 나오지요. 무슨 목록? 매매 목록 찾았어요? 자, 69페이지의 내용이요. 요거는요, 강의 들으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쉽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매매 목록 나오는데. 자, 읽어볼게요. 읽어볼게. 원칙 한번. 요 중개사법에 1번, 2번, 3번은 중개사법에 다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일 때만 적용된다겠죠.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다른 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체크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뭘 줘야 돼요? 신고 필증을 주죠. 신고 필증을 주는데 요 밑줄 쳐요. 세 번째 줄에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 쳐요.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 신고 필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미 확인됐겠죠. 확인됐으니까 금인계약서를 따로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4번입니다. 거래가액 등기하는 건데 자, 요거는 잠깐 설명하고 책을 한번 볼게요. 매매일 때입니다. 자, 매매일 때인데 2006년 계약은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고요. 계약이고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예요. 자, 등기할 때인데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일 때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요. 자, 뭐 하지 않고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한번 봐요. 거기에 세 번째 줄 다만 하는 거 있죠. 다만 거 별표시하고 다만부터.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2006년 몇 월 며칠 이전의 계약 1월 1일 이전의 계약 2006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이전의 계약. 두 번째는 뭡니까? 가등기할 때. 여러분 집 되는 것은요. 가등기할 때 여러분 집 돼요? 본등기할 때 여러분 돼요? 본등기할 때. 세 번째는 뭡니까?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등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분이 매도인이고 이분이 매수인이에요. 둘이 막 싸워요. 싸워서 당사자까지 해결 안 되니까 난 재판까지 왔어요. 내가 판사입니다. 그럼 판사가 사실 확인해야 되겠죠. 매도인 보고 얼마 주고 팔았느냐, 매수인 주고 보고 얼마 샀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거래가액이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되잖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거래가액을 따로 등기부에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없다.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첫 번째, 매매 목록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필요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여기에 건물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도 한 사람이고 매수인도 한 사람이고 부동산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이때는 매매 목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 거래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봐요. 각구에 있죠. 각구에 1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억 7천 이렇게 바로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바로 무슨 등기한다? 거래가액을 바로 등기합니다. 두 번째,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예요. 자, 뭐가 필요한 경우다? 매매 목록이 뭐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자, 매도인, 매수인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토지, 부동산이 몇 개? 두 개 이상일 때입니다. 자,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 주의할 것은요. 여기 동구고요. 여기 북구예요. 그럼 여기 따로따로 신고하죠.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따로따로 신고할 때 필요 없어요. 둘 다 동구, 둘 다 북구.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A, B, C가 매도인이고 갑, 을, 병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한 개라도 뭡니까?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 필요하죠. 이때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설명하고 책 볼게요. 그 다음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매매 목록 한번 볼게요. 매매 목록 제7로 이렇게 하고요. 요거 봅시다. 요 두 개 가격이 1번 15억 5천. 자, 2번 요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 3. 요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목록이 필요할 때는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에. 자, 봐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 소유권 등기하고 여기에 거래가액 등기 안 해요. 뭘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매매 목록 제7로 이렇게 번호를 기록해요. 그럼 요 제7로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표시와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됐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2번에 보면 매매 목록이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나오고 4번에 1번에 있죠.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거래가액 바로 교환되어 있죠. 4번에 2번 한번 봐요.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자,
첫째 읽어볼게요.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봐요. 신청에 첨부된 매매 목록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 각구에 권리자면 기타 상대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4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등기부 각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 뭘 기록한다? 번호를 기록한다 되어 있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매 목록 제출 필요명이 4번에 반갈로 2번 한번 봐요. 제출이 필요한 경우 되어 있죠.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두 개의 부동산이 기록된 경우. 자 봐요. 한 개의 부동산이 뭡니까? 매도인 한 사람이 매수인 한 사람이고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된 경우죠. 두 개 이상이 기록된 경우인데, 자 거기에 보면,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줄 봐요. 줄 거예요. 관할 권청이 달라. 자 그러니까 아까 봐요. 동구 북구지요. 동구 북구 다 다르죠. 달라 뭡니까? 매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각각 신고할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할 필요 있다 돼 있어요? 없다 돼 있어요? 없다 돼 있죠. 없다 돼 있고. 자 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봐요.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가오 외에는 못 고친다 되어 있죠. 제일 밑에 보면 변경 이해할 수 없다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간혹 다 나오는데 매매 목록은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고칠 수 없다. X. 그럼 또 매매 목록은 등기관의 가오 외에는 고칠 수 없다. X지요. 등기관의 가오 또는 뭐예요? 당사자의 착오입니다. 됐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 됐고. 그리고 매매 목록은 옆에 적어놔요. 요 매매 목록은요,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고, 영구 보관합니다. 영구 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없다 적어놔요. 적어놨어요. 자, 매매 목록은 무슨 등기부고?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 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 있다, 규정 없다. 규정 없다 적어놔요. 혹시 저 유효기간 나오죠? 유효기간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몇 개월? 몇 개월? 3개월입니다. 몇 개월? 3개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처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다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근데 두 가지 주의합시다. 매매 목록하고요,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두 개는 유효기간 규정 없어요. 자, 매매 목록과 무슨 계약 허가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는 유효기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요. 그렇게 외웁니다. 나머지 대부분 몇 개월? 3개월, 3개월. 몇 개월? 3개월이고 두 개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 넘겨볼게요. 몇 페이지 보냐면 여러분 63페이지 봐요. 63페이지 봐요. 63페이지에 보면 전자신청 나오죠. 3번에. 3번에 무슨 신청? 전자신청 찾았어요? 제일 끝에 보면 전자신청 돼 있잖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았죠. 이 두 분이 집을 사고 팔았어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둘이가 뭐예요? 직접 등기소 가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셀프 등기입니다. 셀프 등기는 뭡니까? 구청에도 가고요, 세무서도 가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뭡니까? 보통 등기합니다. 비용 아끼죠. 근데 셀프 등기는 이 매도인 매수인이 좀 한가해야 돼요? 한가 안 해야 돼요? 한가해야 됩니다. 셀프 등기고. 두 번째가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집을 사고 팔면 전화하지요.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법무사에 사무에 나오지요. 사무에 등기를 다 처리해 주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이 뭡니까? 사무에 하는 등기증이 있고, 이게 직접 나가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사고 팔았지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한다?
인터넷 컴퓨터에 앉아서 뭐 신청한다?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컴퓨터 앞에서 등기 신청하면은요, 여러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를 등록하는 걸 뭐라 한다? 사용자 등록해요. 아이디를 등록하는 것을 무슨 등록? 그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자 신청이 먼저겠어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겠어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잖아요. 뭐 아이디가 있어야 전자 신청할 거 아니에요. 무슨 등록이 먼저다? 사용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럼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뒷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등록 나오죠. 거기에 보면 1번에 보면 1번에 둘, 넷, 여섯, 일곱 작은 글씨 밑에 한번 봐요.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수정한다 되어 있고 공인서를 발급한다 되어 있죠. 1번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아이디죠. 아이디 나오죠. 법인은 뭡니까? 법무사의 자격증 정보와 사무소재지요. 이런 것이 무슨 등록이다? 사용자 등록입니다.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이에요. 자, 봅시다. 자, 7번 봐요. 자, 지금 잘 들어봐요.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면 당사자와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당사자 외국인이. 자, 외국인 있죠. 자, 외국인이 사용 등록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뭡니까, 여러분? 국내 거소 신고를 받은 자나 또는 외국인 등록부에서 외국인 등록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가 사용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요런 우리 법무사 변호사를 뭐라 하냐면 자격자 대리인 갑니다. 자,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 등록. 자, 그 다음에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사용자 등록할 때는요, 반드시 책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이에요. 자,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 나왔던 건데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자, 봐요. 내가 지금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사용 등록할 때 있지요.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예요. 당사자가 사용 등록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X지, X. 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뭐라고? 당사자가 뭐 나간다? 직접 나가야 됩니다.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틀리기 쉬워요. 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은요,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전국 어느 동교수나 다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 등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용 등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인감증명이 있죠. 요걸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 있죠. 요걸 송신했어요. 책이 다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송신은 보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보내는 거. 수신은 받는 거고, 송신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인감에서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자, 2번 한번 봐요. 2번. 방갈로 2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유효기간 몇 년? 3년. 몇 년? 3년. 유효기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경과하면 뭐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또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있지요.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몇 년? 3년. 연장 횟수는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내가 문제 이렇게 내볼게요. 유효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 연장된 기간은 3년이다. O다, X다. X입니다. O 아니에요. 기간이 뭡니까? 경과했을 때는 연장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연장은 뭡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됐죠? 됐고. 자, 그 밑에 이제 전자신청 나오죠. 자, 잘 봐요. 자,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인데,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가 외국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또 사용자 등록한 법무사, 변호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할 때는 출석주의가 적용돼요? 면제돼요? 면제되지요. 컴퓨터에 앉아서 하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하니까.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요 법인이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물어볼게요. 법인은 전자신청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은 사용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자증명 이용하겠다 하면 사용등록을 한 것으로 보니까 따로 사용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어디 있느냐면요. 여러분 줄 한꺼 볼게요. 거기에 보면, 자, 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법인은 전자증명을 받은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전자신청 가능하다 되어 있죠. 줄 거요. 그 다음에, 자, 1번 있죠. 1번. 제일 위에 1번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법인 하는 거 있죠. 찾았어요? 법인이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뭐 하고서 본다? 사용 등록을 하고서 본다. 돼 있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 자, 잘 봐요.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친구, 친척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 있고, 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과 또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됐고. 여러분 65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65페이지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보면 인감 줄 거요.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공인인증서를 넣었다 했죠. 송신했다 했죠. 그러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서를 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없다 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여러분 62페이지 볼게요. 62페이지에 무슨 신청 나와요? 제일 위에 이익신청 나오잖아. 찾으세요? 요거부터 할게요. 62페이지부터 할게요.